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챕터 2, 자,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재가 뭔지, 그리고 이제 불 났으면 불로 꺼야겠죠. 그래서 이제 소화가 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개념이라던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는 파트이거든요. 뭐 어려운 건 이제 많이 없고, 화재 쪽에서는 어려운 게 없고, 소화 쪽에서 아마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의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뭐 가끔은 물어봐요. 자, 우리가 모든 불을 화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뭐 보고 화재라고 하죠? 자, 의도에 반하고 고의로 인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자, 연소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불이 나는 경우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리를 하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던 아니면 이제 이런 내연 기관차들, 이 엔진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전부 다 이 휘발유 아니면 가스차, 경유차 전부 다 불이 붙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는 불이 나는 이러한 현상은 많아요. 전부 다 화재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자, 의도에 반한다. 이건 뭐냐면 어떠한 이 좋은 목적이라고 할게요. 좋은 목적을 가진 불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꺼야 되는 불이거든요. 소화할 필요가 있는 연소 현상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옷에 불 났어요. 그럼 꺼야 돼요? 안 꺼야 돼요? 당연히 꺼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옷에 불 났을 때를 우리가 화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차 시트에 불 났습니다. 그럼 당연히 꺼야 되죠. 차는 타고 다녀야 되고 비싼 물건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한다? 화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화할 필요가 있는 연소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뭐 용광로를 가열해서 거기서 이제 불을 붙였다. 아니면 이제 캠프 파이어를 하려고 나무 쌓아놓고 불을 붙였다. 이런 것들은 소화하면 안 되죠. 소화하면 욕 먹겠죠. 캠핑 가서 이제 불 피웠는데 불 꺼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욕하겠죠. 이런 것들은 화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래서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이 급소와 자, 표시 색깔이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A, B, C, D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A급을 우리가 일반 화재라고 해요. 자,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화재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우리가 가장 흔히 알 수 있는 이런 뭐 종이 아니면 자, 여기 딱 보이시나요? 이런 뭐 나무들 아니면 이런 옷 그리고 이제 종이나 뭐 옷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한옥은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뭐 방에서 불났다. 일반적으로 불나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일반 화재라고 하고 자, 표시색은 백색으로 합니다. 자, B급을 우리가 유류 화재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것들 있죠? 기름에 불 나면 유류 화재라고 해요. 위험물로 치면 자, 어디? 제 사류 위험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C급 전기 화재. 자, 전기적인 원인으로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전기 제품이나 아니면 이러한 전선, 아니면 뭐 콘센트, 아니면 발전기 이런 전기적인 원인이나 전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전기 화재라고 해요. 자, D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금속 화재라고 합니다. 자, 금속 화재는 뭐가 있죠? 우리 뒤에 가서 이제 위험물 파트에서 배울 건데 보통 이제 2류와 3류 쪽에 이러한 금속이 있습니다. 자, 금속들도 불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금속 화재를 D급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생활 환경 주위에서는 자, A, B, C급은 볼 수 있는데 D급은 잘 못 볼 거예요. 이러한 금속을 다루는 이러한 산업 현장에서만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표시색, 백색, 황색, 청색, 무색 이거는 뭘 말하냐면 그 화재에 따른 표시색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주위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자, 빨간 색깔 소화기 있어요. 분말 소화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자, 지금 여기 청색은 없는데 B, 그리고 이제 청색이라고 합시다. 이거 C급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색칠되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냥 누구나 편하게 색깔로 구분할 수 있게 이 표시 색상을 하는 거예요. 그 화재에 따라서. 그래서 이 색상과 자, 급소와 종류를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잘 나오지는 않지만, 자, 유류 화재 중에서 자, 따로 K급 화재를 만듭니다. B급에서 빠지는 거예요. 자, 식용유 화재를 얘를 K급으로 이제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B급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물질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다른 기름과 다르게 식용유 같은 경우에 인화점이 높아가지고 좀 불 끄는 방법도 그렇고 불 끄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불이 잘 안 나긴 합니다. 안 나는데 불이 났다라고 했을 때 불 끄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K급으로 따로 빼기도 합니다. 식용유에 대해서는 저 뒤에 가서 우리 사료 위험물에서 좀 자세하게 또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종류를 이렇게 한번 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보고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 유류 전기 화재. 자, 금속 화재 여기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반응식이 나와 있거든요. 반응식은 이 여기 나와 있는 물질들이 전부 다 위험물이기 때문에 위험물 파트에 가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식은 언제 본다? 반응식은 이쪽 화재와 소화 파트에서 봐야 될 게 있고, 아니면 자, 뒤에서 봐도 됩니다 라고 하면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게 그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B급 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의 표시 색깔은, 자, B급은 유류 화재고 무슨 색이라고 했었죠? 백황청무입니다. 그래서 황색깔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고, 자, 칼륨이나 나트륨을 주수했을 때, 자, 이러한 단일 금속, 이제 어떠한 화합물 말고 딱 그냥 금속 하나가 물과 반응했을 때는 전부 다 무슨 가스가 나온다? 수소가스가 나오게 돼요. 자, 위험물 파트에 들어가서 반응식 공부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화재의 소실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전소화재, 반소화재, 부분소화재라고 부르는데 잘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위험물에서. 원래 이제 이 화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러한 자격증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전소는 한마디로 전소 다 탄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다 이 비율만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건물의 70% 이상.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들 집이 있어요. 아니면 제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예를 들면 좀 그렇잖아요. 70% 이상 탔으면 그냥 전소화재. 그러니까 전이 완전, 그러니까 온전 전이라고 하는 그 뭐 완전할 때 그 전자거든요. 그래서 다 탔다. 자, 반소는 30% 이상, 70% 이상을 전소라고 했으니까 70%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부분소는 30% 미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소, 반소, 부분소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화상의 종류 하나 있거든요. 화상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1, 2, 3, 4도로 구분하는데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자, 1도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혹시 어디에 뭐 데워보거나 뜨거운 거 잡아본 적 뭐 그런 경험들은 다 한두 번씩 계시죠. 자, 그래서 빨갛게 되면 1도, 자, 물집 생기면 2도, 자, 화상 부위가 벗겨지고 검게 된다. 그러면 3도 화상 괴사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4도 화상은 아예 그냥 다 탄화돼서 타버린 겁니다. 뭐 그냥 뼈밖에 안 남을 정도를 4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1, 2, 3다도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빨개지는 거, 물집 생기는 거, 자, 탄 거, 그리고 아예 다 없어진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연소의 정의와 연소의 색과 온도 한번 볼게요. 연소의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연소의 정의를 이제 여러분들 그냥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뭐가 타요? 뭐가? 어떤 물질이 타죠? 가연물이 탑니다. 한마디로 가연물이, 자, 공기 중에 뭐가 있죠?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연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연물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열과 빛을 내는 산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가연물이 공기 중에서 꼭 안 써도 돼요. 공기 중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있죠. 가연물이 뭐랑 산소와 결합 반응을 한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산소와 결합은 하는데 뭘 내야 된다? 산소와 결합할 때 꼭 이거를 내야 돼요. 열과 빛을. 낸다. 자, 이 지구상에는 이 산화를 하는 물질들은 되게 많아요. 어쨌든 산소와 결합하면 전부 다 산화라고 했었죠. 그런데 열과 빛을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연소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이가 타요. 그러면 종이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때요? 뜨겁죠? 뜨겁고 열이 나지 않습니까? 나무 같은 경우에도 횃불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사극 보면 맨날 이런 농민들이 봉기하거나 아니면 이런 관아를 때려 부시러 갈 때 횃불 들고 막 가잖아요. 그러면 밝지 않습니까? 빛을 내요. 그래서 열과 빛을 꼭 내야지 연소라고 하고, 자, 열과 빛을 안 내고 그냥 단순히 산화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연소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산소와 결합한다, 열과 빛을 낸다,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오화가 아니라 엔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불 나는 것 많이 봤잖아요. 근데 불이 전부 다 빨간색인가요? 항상 우리가 이제 불 나면 빨갛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빨간 불은 여러분들 많이 잘 못 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연소할 때 그 불의 색깔을 보고선 자, 대략적으로 몇 도씨 정도 되는지, 지금 이 연소하고 있는 이 가연물이 타고 있는 이 불의 온도가 몇 도인지 추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적색을 기준으로 할게요. 적색 850도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빨간색 불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연소의 색과 온도를 외워야 되는데 적색을 기준으로 볼게요. 자, 암적색. 명암할 때 암은 어두운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더 진한 빨간색입니다. 보통 보면 불 잘 안 날 때 이런 거 좀 나오거든요. 700도씨. 약간 이 간격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좀 암기하기 좀 애매한데 이거 전부 다 암기하면 좋겠죠. 그런데 전부 다 암기할 필요까지 없고 한 이 정도만 암기해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황적색은 우리가 이제 여기 색깔 보면 노란색은 아니거든요. 약간 주황색 쪽인데 자, 1100도씨입니다. 이게 약간 오렌지색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보면 뭐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뭐 파란색 불이 많이 나오고 그냥 뭐 나무에 불났다, 종이에 불났다, 약간 주황 색깔 불 나지 않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약 1100도씨 정도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나 종이에 불 났을 때. 자, 휘백색은 아주 그냥 이제 밝은, 거의 이제 뭐 불이 불 났을 때 뜨거운데 약간 거의 푸르다가 거의 불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휘백색이라고 하고 1500도씨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연소의 색과 온도가 맞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은 이게 나오는데 이거 전부 다 암기하기 힘들고 이 네 가지만 암기해도 이 중에서 하나 맞는 거나 틀리는 거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거 골라주시면 정답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소의 3요소와 연소의 4요소. 자, 이쪽 부분도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연소를 하려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자, 가산점이라고 해서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과 점화원입니다. 자, 타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 타는 물질에 자, 연소하려고 하면 산소랑 결합을 해야 되죠. 산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물질. 그리고 지금 보겠습니다. 이 공간 안에도 이 종이 있고 제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 안 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죠? 한마디로 에너지. 점화원이 있어야지 연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점화원이란 자, 이 종이나 아니면 이 옷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거든요. 뭐 라이터도 있을 거고 다림이 계속 갖다 대면 불을 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원을 점화원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뭐가 된다? 연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연물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가연물 한번 볼까요? 가연물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그냥 잘 타는 애들. 타는 물질들 전부 다 가연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죠?
목재, 종이, 석탄 이런 거 잘 타요. 플라스틱도 탑니다.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위험물로 보면 자, 이류 뭐 뒤에 가서 볼 거지만 자, 이류 위험물이 있고 삼류도 타는 물질이 있습니다. 사류도 타고 오류도 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금속도 다 타요. 자, 그런데 여기 볼게요. 가연물의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연물의 조건이라고 하기보다 약간 이러한 좋은 가연물의 조건이라고 볼게요. 아니면 잘 타는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잘 타는 가연물의 조건.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불에 잘 타는 게 있고 잘 안 타는 게 있잖아요. 잘 타는 것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자, 열 전도율 볼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자, 뭘로 예를 들까요? 자, 이 종이컵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라이터 잠깐 갖다 댑니다. 치크 갖다 댔다 뗍니다. 불 나요, 안 나요? 안 나겠죠. 왜냐하면 이 종이컵이 자, 각각의 물질마다 이겁니다. 나는 이 온도까지 이만큼 에너지 받아야지 불 날 거야 하는 그러한 발화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이컵이 어떤 갖고 있는 발화점까지 에너지를 줘야지 불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려고 하면 열을 전도해야 돼요? 전도 안 해야 돼요? 한마디로 내가 열받아야지 불 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화를 계속 이렇게 참고 있어야지. 열을 남한테 퍼주지 않고 참고 있어야지 내가 터져버리지. 그냥 열을 받았는데 계속 딴 데한테 열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에너지 안 올라갈 거 아닙니까? 불 안 나겠죠. 열 전도는 어떻게 돼야 된다? 열 전도는 적어야 됩니다. 열 전도가 큰 가연물이다 라고 하면 한참 가열을 해줘야지 불이 붙을 겁니다. 아니면 활성화 에너지 쪽에서도 한번 같이 볼게요. 두 가지 조건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다음에 발열량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똑같은 뭐 부피, 물질마다 발열량이라고 하면 열을 이제 방출하는 양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럼 잘 타는 가연물 혹은 좋은 가연물이다라고 하면 한번 이제 태우면 그럼 오래 타는 그런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가연물 아닌가요? 근데 한번 불 붙였는데 속 타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워가지고 불 쬐려고 하는데 잠깐 타고 나버리면 좋은 가연물이 아니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발열량은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커야 된다. 세 번째 뭐가 나올까요? 표면적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볼까요? 책을 여러분들 자,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이렇게 뭐 한 뭉태기 잡은 다음에 불 붙이려고 합니다. 이러고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잘 안 붙겠죠. 그런데 책을 한 장 한 장씩 다 찢은 다음에 한 장 한 장에다 불 붙이면 잘 붙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나무를 볼게요. 나무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통으로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라이터 대고 있으면 불 붙어요, 안 붙어요, 여러분들? 뭐 언젠가 붙겠죠. 언젠가는. 잘 안 붙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나무를 그러니까 이 같은 물질 그대로입니다. 이거를 전부 다 어디에다가 갈아가지고 이렇게 톱밥으로 만듭니다. 그럼 불 붙이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당연히 금방 잘 붙겠죠. 자, 얘 면적 여기 몸통이랑 위아래 구한 면적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안쪽에 있는 면적은 계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네모로 갈아버립니다. 쪼개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면적까지 전부 다 면적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표 면적이 늘어나면 산소와 닿는 면적도 많아지기 때문에 불이 더 잘 붙게 됩니다. 표 면적은 어떻게 된다? 넓어야 됩니다. 자, 이거 뭐 암기한다기보다 이해하면 더 편해요. 자, 그리고 그 물질마다 산소와의 친화력의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당연히 산소와의 친화력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당연히 더 좋은 가연물이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한 번에 팍 되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반응이 되긴 되지만 좀 천천히 되는 것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활성화 에너지 한번 볼게요. 뭐 약간 발화점, 열전도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자, 각 물질마다 전부 다 이제 활성화 지점이 다 달라요. 어떤 물질은 이 온도에서 불 붙고 어떤 물질은 더 높은 온도에서 불이 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온도가 예를 들어서 한 25도씨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A 물질은 이제 발화점이 뭐 50도예요. B 물질은 발화점이 500도씨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A 물질 불 붙이는데 쉬울 거 아닙니까? 활성화 지점까지 25도씨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가열하면 불 붙겠죠. 얘는 500도씨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참 불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활성화 에너지는 어떻게? 자, 작아야지. 불이 잘 붙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연물은 이제 끝났고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 한번 볼까요? 자, 뭐냐면 이미 다 탄물질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탄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은 다 탄 거 또 태워봤자 안 탈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 볼게요. 탄소와 반응을 하는 물질은 있습니다. 근데 연소의 정의만 잘 보면 돼요. 발열이 아니라 흡열을 한다? 그럼 당연히 가연물도 아니게 되는 거죠. 가연물은 자, 연소를 해야 되고 연소는 탄소와 반응해서 열과 빛을 내야 되는데 자, 열을 흡수해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가연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불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8쪽 원소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어떠한 물질과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가연물도 안 돼요. 산소 공급원은 조금 더 쉽습니다. 자, 산소 공급원은 산소를 줄 수 있는 물질이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어디에? 일단 산소죠. 산소 자체.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그리고 우리 위험물로 들어가가지고 자, 인류와 육류 위험물이 자기 자신은 연소하지 않고 다른 물질에 연소를 도와주는 어떠한 역할을 한다?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류 위험물과 육류 위험물. 자, 그런데 특이하게 오류가 또 있습니다. 자, 오류 위험물은 약간 특이한 친구거든요. 얘는 뭐냐면 오류는 가연물도 되고 산소 공급원도 됩니다. 자, 물질 자체에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연물이자 산소 공급원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 여기 다 산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산소 공급원입니다. 다음에 점화원 한번 볼게요. 너무 쉽죠? 이 불을 붙일 수 있는 이 에너지원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뭐 라이터 불, 뭐 횃불, 다리미 이런 고온 표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자동차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브레이크 꽉 밟으면 이 브레이크 이 디스크 패드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열이 발생하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 손이 이렇게 추울 때 막 비비죠. 마찰했을 때 이 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찰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막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엔진 브레이크 안 걸고 브레이크 힘으로만 제동을 해버리면 거기에 많은 열이 쌓이거든요. 바퀴 쪽에 불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다 이러한 마찰열이 점화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전기 불꽃 전기 에너지 이러한 전기 매트 같은 경우에도 오래 틀어놓으면 그 저항열 때문에 불 날 수도 있겠죠. 자, 이 전기가 뭐냐면 전기도 이러한 전류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들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을 발생시키고 불 날 수 있는 겁니다. 나화라고 나와 있는데 나화가 뭐냐면 그냥 생 불꽃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뭐 횃불도 그렇고 횃불에 있는 그 불, 가스레인지에 있는 그런 불, 한마디로 그런 그 불, 그 빨간 그 불 있잖아요. 자, 빨갛진 않지만 그 빨간 불을 우리가 나화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연소의 3요소라고 하고, 자, 연소의 3요소는 무조건 저거 3개여야만 됩니다.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전망원. 4요소라고 할 때 그 4요소에 뭘 끼워준다?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을 껴줍니다. 순조로운 연소의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연소를 하려고 하면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과 점화원이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있는 존재하에, 3요소가 있는 존재하에, 한마디로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 소화제를 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할로젠 물질들을 뿌려버리면, 소화약제로 쓰이는 할로젠을 뿌려버리면 여기 투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연물은 원래 산소와 되게 친하기 때문에 산소랑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더 친해요, 산소랑.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여기에 가산점이 있겠죠. 근데 산소를 얘가 가져가 버립니다. 산소와 할로겐이 지들끼리 결합을 해요. 그럼 가연물은 뭐냐면, 자, 이 공간 안에 나 산소랑 친하고 원래 우리 사이 되게 좋았는데 제3자 할로겐이 와서 산소를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산소와 결합을 못해요. 연소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계속 불 붙이고 있어도, 계속 라이터 불을 갖다 대고 있어도 불이 안 나요. 왜냐하면 산소를 내가 다 가져가 버려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일반적인 우리 바깥이나 여러분들 집이나 회사나 이런 데 할로겐 물질들이 있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소화적인 측면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3요소만 있으면 무조건 연소를 하냐? 여기에 대한 반론이 생기는 거죠. 그럼 소화약제 뿌리면 어쩔 건데? 라고 해가지고 4요소가 나온 거고, 4요소란 뭐다? 이렇게 순조로운 연소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를 끊어버리는 물질이 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소가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요소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소화적인 측면으로 봐서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기불꽃에 의한 에너지도 시험 잘 나옵니다. 그냥 식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에너지 우리가 E라고 하거든요. E는 2분의 1 CV 제곱. 뭐 계산 문제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이 식만 물어봅니다. 그리고 Q를 우리가 CV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자, 이거는 뭡니까? 한마디로 CVV 아닙니까? 그래서 Q 2분의 1 QV로 바꿀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항목을 물어봐요. 자, 당연히 E를 틀리는 사람 없어요. E는 에너지의 약자이기 때문에. 자, C를 우리가 정전 용량. 또 V를 틀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V 전압인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 Q를 우리가 보통 이 과학 쪽에서, 공학 쪽에서 Q가 뭘로 쓰이죠? 그 양을 나타낼 때 우리가 보통 Q를 많이 쓰지 않나요? 그래서 Q 전기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전기불꽃에 의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식으로 맞는 것은, 뭐 식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항목을 합니다. 자, 전기불꽃을 나타내는 식이다. 다음 항목과 그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한 다음에 뭐 에너지 당연히 맞겠죠. 뭐 C를 만약에 전기량, 그리고 이제 V를 전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C는 정전 용량이지 전기량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만 잘 골라주시면 여러분들 딱히 이제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고온체의 색깔과 온도와의 관계에서 다음 중 가장 낮은 온도의 색깔은, 자, 적색, 휘적, 백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만 암적색이, 한마디로 더 어두워질수록 연소의 온도가 더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암적색 골라주시면 됩니다. 실제 뭐 문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를 실어 놓은 거거든요. 자, 이거는 약간 위험물을 배우긴 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연소의 3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은, 자, 3요소란 가산점입니다.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황가연물이에요. 2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자, KClO4 1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탄소 공급원입니다. 정전기 불꽃. 자, 불꽃은 뭐가 되죠?
조마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 바로 1번 나오겠네요. 얘는 안 타요. 가연물도 아니고. 얘는 산소 공급원. 얘는 전등의 빛으로 뭐 불을 태울 거예요. 자, 안 타요. 산소인데 열만 있습니다. 가연물이 없잖아요. 가연물 있고 산소 공급원 있는데 증발 담열은 뒤에서 배울 거지만 물이 증발할 때 흡수하는 열이지 저게 뭐 점화원은 아니거든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자, 어떤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별로 아니죠. 하나만 더 볼까요? 연소가 잘 이루어지는 조건 중 옳지 않은 것은 발열량 커야 되고 표면적 커야 되고 자 가연성 가스 많이 나오면 좋죠. 그런데 연료도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2번입니다. 저만이 될 수 없는 거 증발 잠열입니다. 저거는 뭐 열을 내는 게 아니라 자 뭐다? 물이 증발할 때 흡수하는 열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